적용하기 8번 봅시다. 오늘 적용하기 8번 하고요. 제가 추가 질문 나눠드렸죠? 이제 올해 너네가 봤던 사관학교 입교 시험일 거예요. 좀 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추가 질문 좀 넣어놨습니다. 요 지문 같은 경우에 이제 니들 맨날 이제 니들 아니지. 우리 첫날 첫 시간에 썼던 거 기억나? 성찰과 반성은 다른 거라는 거 기억나세요? 성찰했다고 해서 무조건 반성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의 완벽한 예시가 올해 사관학교 시험에 나왔어요. 완벽한 예시가. 니들은 뭐 아마 뒤에 지금까지 가지도 못했겠지 뭐. 이게 맨 마지막 건데 아마 오늘 처음 보실걸요? 채점하면서 한번 봤겠지 뭐. 채점할 때도 안 봤겠구나. 어차피 틀렸으니까. 어차피 뭐 못 풀었는데 뭐하러 채점을 하노 하면서 아마 뒤에는 안 보셨을 텐데 그래서 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년 아마 교재 첫 번째로 집어넣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그 성찰에 관련해서 반성과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와서 넣어놓을 거고 오늘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는 것도 이제 성찰과 반성에 대한 얘기야. 전부 다. 일단 가보시죠. 가볼까? 화자 중심으로 갑니다.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이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화자 뭐 보고 있니? 구름을 보고 있지? 맞아. 화자께서 구름을 보고 계세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시겠지? 근데 봐봐. 구름을 보는데 그 구름을 어떻게 보고 있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래? 외로이 흘러갔다라고 나와 있지? 구름은 외롭지 않아요. 누가 외롭다라고 얘기하실래? 화자가 외로우니까 구름도 외롭게 보이는 거지. 화자가 외롭기 때문에 구름을 외롭게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주관적 인식입니다. 바로 나와주셔야겠고요.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이고 이 밤을 어딤에서 쉬려던 거 잠깐만 야 어딤에서 니네 한국인이라면 이게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지? 뭐예요? 어디에서 그쵸? 좋아. 그럼 보세요. 외로이 흘러간 한 송이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려던 거 잘 봐. 구름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디에서 쉬어야 되겠는가?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왜? 화자가 외로우니까 여기 있는 구름이 외롭게 보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쉬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 잘 봐. 구름이 그러니까 외롭고 안 외롭고를 떠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를 너네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 화자가 지금 구름을 보면서 어디에서 쉬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아하니 여기에 있는 구름과 화자가 외로움의 정서가 여기에 못 돼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투영되어 있으니 화자와 구름은 서로 동일시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맞니? 화자와 구름이 서로 동일시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외로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 어디에서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보기에 가보시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 방랑시편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보이니? 조지훈은 자기 스스로를 이 시를 방랑시편의 일부다라고 적어놨다라고 말을 인용을 하자면 현재 화자는 뭐 하고 있구나? 방랑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 가능하지. 그럼 방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방랑이 뭐예요? 방랑이 뭘까? 떠돌아다니는 건데 이 두 글자 원래 두 단어를 합친 거예요. 두 단어를 합친 거야. 방황하고요. 플러스 유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방황을 하면서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방랑이야.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긴 빗방울, 파초입에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이라고 나와 있지. 빗방울이 성기대요. 이게 뭔 얘긴데?
성기다란 말을 몰라도 뒤에 보니까 뭐라 나와? 파초입해 뭐하고 있어? 후두기고 있다라고 나와 있지? 밑에 보니까 뭐라 나오니? 후두둑 떨어지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잘 봐. 화자께서 구름을 보다가 뭐 집 밖이든 뭐든 아무튼 간에 밖에 뭐가 있어 지금? 파초가 뭔지 몰라도 아무튼 풀이다라는 건 견적 나오시지? 우리 지난 시간에 오동잎에 달이 저물고 있다 기억나? 그럼 파초잎의 후두기는 저녁 어스름이란 얘기는 어스름이 어떻게 후두겨요? 말도 안 되지. 밖에는 뭐가 내리고 있고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빗방울이 여기 파초에 닿으면서 나는 소리가 저녁이 질 무렵에 석양이 이렇게 지고 있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지? 맞아?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저녁 노을이 지고 있는 모습을 뭐라 표현한 거야? 성긴 빗방울이 파초잎의 후두기는 뭐다? 저녁 어스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지. 맞아? 한 가지 더. 현장에서는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기를 봤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일단 외로움이라는 정서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쉬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화자는 현재 딱 정착되어 있는 거야? 아니면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거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거지. 맞아? 너네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자. 너네 여행을 가고 있어. 여행을 가고 있는데 숙소 예약을 안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안 돼, 얘들아. 숙소는 예약해야 돼. 내가 진짜 극피거든요. 극피.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지르는 스타일이야. 여행 갈 때도 그냥 뭐 쓱 보다가 갑자기 괜찮아 보이는데? 집어넣고 괜찮아 보이는데? 갈까? 하면서 집어넣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사수하는 게 딱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비행기. 해외여행 갔을 때 첫 번째 비행기, 두 번째 숙소야. 비행기를 안 타면은 샤브를 할 거 어떻게 갈 거고 잠자는 곳이 없으면은 홈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건 참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럼 잘 봐. 야, 나 같은 인간,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묵어야 할 곳이 있고 머물러야 할 곳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화자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지. 맞아? 그래 봐봐. 그러면은 이 사람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나? 이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밑에 봐봐. 창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으래. 방랑하신다며? 어디서 쉬어야 될지 모르겠다며? 근데 갑자기 뭘 열으래요? 창을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으래. 그럼 얘기해봐. 화자 지금 어디에 계셔? 실외에 있는 거야? 실내에 있는 거야? 실내에 있습니다. 가능하시지? 지금 실내 공간이 있어요. 그럼 화자께서는 구름을 보면서 외로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는데 이 실내에서 뭘 열고 창문을 열고 무엇과 마주 앉으라? 푸른 산과 마주 앉아라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얘기해봐. 화자 여기 계세요. 화자 외로워. 어디에서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고독한 상태야. 근데 이 상태에서 뭘 열래? 창문을 딱 열으래요. 창문을 열고 뭘 보래? 뭐라 나와 있어? 푸른 산을 봐라 이렇게 나와 있지? 창문을 열고 푸른 산과 마주 앉으래. 그러면은 아직 뒤에를 안 읽어봤지만은 창을 통해서 푸른 산을 보니까 얘 뭐라 얘기할래? 푸른 산을 볼 수 있는 뭐다? 매개체입니다. 가능하시죠? 매개 요소입니다. 가능하시겠지? 사실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창문을 열었어. 푸른 산을 봤어. 마주보고 있네? 왜 굳이 씨바 마주보고 앉으라 하지? 혹시 성찰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시면은 베스트. 근데 그거는 뒤에 읽으시면서 하시는 거고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거야. 감각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시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교육청까지 다 섭렵해서 감각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온 상태야.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야. 맞아 가보시죠. 들어도 싫지 않는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그리운 산. 잘 봐.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래. 물소리 무슨 물소리겠어? 지금 우리 물 비스무리한 거 나무 하나밖에 없어요. 뭐? 빗방울? 날마다 바라봐도 그리운 산이래. 잘 봐, 이 부분. 우리 이거 김관식의 거산호2 할 때 아마 했었을걸? 날마다 바라봐도 그리운 산이라는 아마 표현이 나왔을 텐데. 잘 봐.
그립다라고 하는 거는 뭐였어? 그리움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 얘기했어요, 이거? 부재하는 대상을 뭐 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지. 그럼 부재하는 대상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뭘 전제로 할 것이고 결핍을 전제로 합니다 라는 거 문제 없으시죠? 그럼 화자에 내면 하나 더 나와야겠네.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나오죠. 그러면은 당연히 조건반사적으로 화자는 뭘 느끼고 있다? 결핍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여기 있는 푸른 산을 뭐 하고 있구나?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지. 그럼 날마다 바라봤는데도 결핍이 있어. 산에 대한. 그럼 뭐라 얘기할래? 그 정도로 산이 뭐하다? 좋다라는 얘기 아니야? 제가 그래서 이거 12월 달에 한번 얘기했었을걸?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데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싶어 이지라는 거라니까? 미친놈이 아니라고. 무슨 얘기야? 그 정도로 너가 뭐하다? 좋다 이 얘기 아니야? 그래서 역설이다 뭐 이런 얘기고. 온 아침에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잘 봐. 헤이. 온 아침이네요. 뭐라 얘기하실래? 아까 전에 우리 여기에서 왜 저거는 씨부랄 거 내가 얘기할 때마다 괴성을 내면서 나의 흐름을 깨는지 모르겠네 진짜. 죽여버리고 싶네. 아까 전에 저녁 어스름 내리고 있었다며. 그러면은 저녁 어스름이니까 당연히 시간으로는 저녁이고 이 저녁을 지나고 나서 언제까지 왔다라고 얘기하시면 돼. 시간상 아침이 올 때까지 여기에 있는 외로움과 그리움이 뭐했다? 심화되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맞아. 저녁에서 아침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기 있는 화자의 내면이 더 고조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다고? 이해돼? 나의 꿈을 스쳐간 구름. 이 밤을 어디에서 쉬려는 거? 잘 봐. 꿈을 스쳐갔다라고 나와 있어. 꿈도 역시 뭐예요? 꿈도 역시 뭐야? 지향을 하는 어떤 대상이지. 맞아. 그 꿈을 스쳐간 구름이래. 그럼 얘기해봐. 푸른 산을 보면서 구름이 떠오르고 있어. 그 말은 나의 꿈을 스쳐갔다는 얘기는 나의 내면을 뭐 했다? 인식했습니다. 가능하니? 맞아. 동의하시죠? 그러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여기 있는 화자께서는 자신의 내면을 뭐 했구나? 성찰을 했습니다. 가능하시겠지? 맞아. 성찰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외로움과 그 다음에 그리움이 뭐 했다? 심화되었습니다. 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 밤을 또 어디에서 쉬려던 거? 또 나오네? 했었죠? 앞뒤가 똑같다. 수미상관. 그거는 너무 아마추어스러운 얘기고.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을 동일하게 배치함으로써 반복이 이루어지니까 반복되면 운율과 뭐가 생기고 리듬감, 감정이 지속과 여운, and 자신의 정서를 뭐한다? 심화, 부각, 강조한다. 되니?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 있는 푸른 산을 지향하고 있어. 근데 아직까지도 푸른 산을 보면서도 여기 있는 화자의 내면에 있는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결핍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니 안 됐니? 안 됐죠. 그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면에는 뭐가 남아있다? 결핍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얘기겠지. 그게 여러분들 보기에 나와있는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계속 뭐한다?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연을 뭐하는? 지향하는 화자의 내면이 드러난다 이 얘기야. 이해되시겠어요? 됐니? 그럼 얘기해봐. 왜 그러면은 화자는 아직 결핍이 사라지지 않은 건데 푸른 산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푸른 산에 갔어? 못 갔어? 못 갔지? 그러니까 결핍이 남아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푸른 산은 이제 얘기할 수 있어. 뭐라 얘기하면 돼? 지향하는 최종 지향점이니까 이상입니다. 이렇게 세팅되시는 거 가능하시겠지. 됐니? 되셨죠? 가보자. 심상 그려야 돼.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요.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대. 너네 대합실이 뭔지는 알죠? 대합실로 모르면 진짜 뛰어내려. 너무 심한 말인가? 아니야, 뛰어내려 씨발.
야, 대합실이 뭐야? 기차 탈 때 대기실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지? KTX를 살면서 한 번도 안 타본 사람. 무슨 말을 해서 한 번도 안 타봤다. 아니죠? 한 번쯤 기차는 타봤을 거 아니니? 그 기차 타는 것을 대기하는 공간이야. 거기 밖에는 밤새 뭐가 쌓여요? 눈이 쌓이고 있고요. 흰 보라수수꽃. 보라수수꽃이라고 나와 있어. 흰 보라수가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이씨. 눈꽃이 뭔지는 알지? 리얼 꽃이냐? 아니죠. 뭐예요? 눈이 이렇게 창문에 매달려 있어서 허옇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뭐라 불러? 눈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눈이 시린 유리창. 왜 그럼 눈은 왜 시릴까? 눈은 왜 시릴까? 씨부랄. 이 시리다 나라도 눈 시리다는 들어봤을 거 아니야. 뭐예요? 눈뽕 쓰박. 그걸 뭐라 해? 눈이 시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아?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대. 유리창마다 어떻게 톱밥난로가 지펴지는데? 심상 그려봐. 너무 어두워. 채도 좀 올려달라. 그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개새끼 GPT 씨발로. 보이세요? 보이세요? 창이 있는데 여기 옆에 더 창문이 더 있어. 근데 그 창문에 뭐가 비치는 거야? 톱밥난로에 뭐가 비친다? 불빛이 지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맞아? 불 끄라고 싶은데 왔다 갔다 귀찮잖아요. 그쵸? 금음처럼 몇은 졸고요.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야, 금음처럼 졸았다는 얘기가 뭘까? 너네가 아는 금음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금음달. 금음달이 어떤 모양인데? 이런 모양 아니야? 존나 얇은 모양? 맞아? 그럼 금음처럼 몇은 졸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금음달처럼 졸았다. 이게 뭐야? 조는데 조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 거야? 금음달처럼 보이는 거지. 왜? 이러고 있으니까. 맞아? 지금 밤이야. 막차가 오지 않는다니까? 너네가 하긴 막차를 타본 경험이 있어야 말이지. 저는 맨날 막차를 탔거든요. 인천 갈 때마다. 막차가 더럽게 안 와요. 뭐 11시 20 몇 분이야. 근데 저기 한대암역 도착하니까 막 11시고 막 이래. 그럼 난 20분 동안 꼼짝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녁이야. 내가 심지어 만약에 거기다 술까지 먹었다 쳐보세요. 으드드드드 떨면서 패딩을 입어도 존나 춥잖아. 그거 어떻게 돼?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술 먹었으니까 좀 졸리지?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인천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train for Incheon is now approaching. 이딴 거 들린다고 이제. 금음처럼 몇은 졸고요.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있고요. 자, 이 부분 뭐라 나와 있어?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이렇게 나와 있지. 오른쪽 가볼게. 봐봐. 지금 나에서는 저기 왼쪽 가고요. 나시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 화자 어디에 계시니? 대합실에 계시죠? 얘도 역시 실내 공간이겠네. 대합실에서 톱밥난로를 지피면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야. 맞아? 여기 있는 화자는 대합실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어. 맞니? 그런데 여기에서도 화자가 무슨 정서를 느끼고 있어? 그리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지? 그럼 그리움 뜨자마자 그냥 기계적으로 뭐? 결핍이 있습니다. 바로 튀어나오셔야지. 맞아요. 그런 결핍의 순간들을 생각하며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대.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잘 모르겠어. 왜? 아니 도대체 대합실에서 도대체 그리움의 정서가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 이해를 못한다고.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세팅하자 이 말이야. 왜 그럼 여기 있는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내면 깊숙이 할 말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잘 봐. 이 부분이 너네가 읽었을 때 이게 지금 화자가 사이코메트리 내지는 독심술사여가지고 사람들 머릿속에 막 내면에 있는 내면세계가 보이고 막 그게 아니지? 현재 화자께서는 대합실 안에 있는
사람들 그냥 승객이라 해봅시다. 어차피 막차 타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있는 승객들의 내면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실래요? 내면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뭐라 얘기하실래? 두 글자 공감. 그쵸? 공감하고 있어. 됐니?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뒀대. 왜 청색인데? 왜 청색일까? 추워서. 존나 추우니까 손바닥이 시퍼렇게 좀 된 거지. 팅팅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두rum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되는 걸 모두들 알고 있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감상하기가 개빡세요. 너네 요거 예습하실 때 아마 이거 뭔 소리야 하면서 아마 가셨을걸? 잘 봐. 너네가 씨발 인생을 알아야 말이지. 야 봐봐. 산다는 게 때론 술에 취한 듯. 왜 술에 취한 듯 침묵해야 된다는 얘기일까? 잘 봐. 술에 취한 듯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된대. 술에 취하면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안 되겠지? 아직은? 뭐 어때 막. 근데 얼마 전에 친구랑 이제 거나하게 한 잔 또 했거든요. 토요일 날에. 나 집 가서 게임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변호사 된 친구가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 학교 나와서. 그 토요일 날에 얘기했었죠. 그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거의 8개월, 9개월 만에. 그래서 뭐야, 씨발 하고 받아왔더니 야, 병이 어디야? 나 지금 안양역 지나고 있는데? 야, 안산으로 와. 어? 야, 빨리 와, 씨발. 뭐 이러는 거. 뭐야, 씨발. 이러면서 갔죠. 가보니까 이제 그 웹툰 작가 친구가 있더라고? 얼마 전에 연재가 끝나가지고 이제 웹툰 작가 친구가 그 새끼 얼굴 보는 게 거의 한 3년 만에 봐요. 연재 한번 시작하면은 집 밖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질 않는 인간이야. 거의 연예인 보는 기분으로 갔어요. 예 하면서 가가지고 이제 고깃집에서 고기 존나 먹으면서 막 술 먹고 막 옛날 얘기 존나 하고 막 갑자기 추억팔이 개 했어 막. 야 너 기억나냐? 그때 누가 걔 좋아했었잖아. 그때 그 반분이 곱창나고 막 씨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게 벌써 횟수로 13년 전이거든? 14년 전이구나. 2011년 일이니까. 와, 14년, 13년 전 얘기하면서 추억팔이 존나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기 2차로 이제 맥주집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술 먹는데, 친구가 또 이제, 야, 오늘 재맹 힘이 쏜다 하면서 이제 막 민생지원금으로 존나 마시고 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했단 말이야. 네, 그러고서 이제 집에 오는데 집에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탄 게 기억나. 1호선을 탔어. 1호선 탔는데 4호선에서 1호선 갔던 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이어폰 한 짝을 떨어뜨렸나 봐. 집에 와보니까 더듬더듬 해보니까 한쪽밖에 없어. 씨발 뭐야 이러면서 했었는데 막 술에 취한다는 얘기가 뭐야. 약간 비몽사몽. 약간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러고 가는 거지. 맞아? 한두rum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 야, 이게 무슨 심정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 이게 무슨 심정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 굴비랑 사과를 만지작거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네는 고향 어디야? 태어난 곳이. 그래? 그럼 고향이. 아이씨.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은 좀 어때? 그 지방에 있는 그런 거잖아. 나는 이제 광주 출신이란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이제 광주를 가려고 하면은 무궁화호를 타고 갔어야 돼. 우리 KTX, 너네 태어나고서 KTX가 원래부터 있었지만은 우리는 없었어요. 2004년에 KTX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단 말이야. 당시 KTX는 개 비쌌어요. 아주 존나 비싸요. 지금도 뭐 6만 얼마씩 하잖아. 7만 얼마 하잖아요. 왕복. 편도가 7만 얼마일걸? 부산 기준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도 비쌌으니까 그때 물가가 김밥 한 줄에 1,000원이던 시절인데 지금은 3,000원이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KTX 타기가 벅차니까 무궁화호를 타고 이제 내려갔어. 무궁화호 타고서 이제 장성역 전남에 이제 장성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려서 통일호를 타고 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 통일호라는 게. 되게 옛날 기차인데 이걸 딱 타고 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뵈러 가니까 당연히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과일이 사과가 됐든 뭐 배가 됐든 뭐라도 들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만지작 하고 가요.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만지작 하고 가는데 무슨 심정으로 가는 거겠어? 씨발 이거 치고 가기 싫은데 씨발 이런 거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가니까 어때? 약간 좀 설레기도 하고 가서 또 할아버지가 뭐 어떤 음식을 또 해주실까 또 우리 할머니 또 손맛이 기가 막히셨거든. 불고기 이런 거 이제 저기 농협 가가지고 왕창 사온 다음에 확 해가지고 아유 많이 묻어 하면서 막 있잖아 할머니들 특 밥 먹고 있는데 밥 먹으라고 그러고 고기 먹고 있는데 고기 좀 더 먹으라고 그러고 다 먹었는데 아유 더 먹으라고 막 그러고 눈치 보니까 두 그릇 딱 먹으면 막 파워풀하게 딱 먹으면은 이거 배고팠나 보네. 아니 그런 게 아니었고 더 먹으라 또 주고. 또 어렸을 때니까 할머니가 이제 또 우유도 많이 주단 말이에요. 우유 또 따라주고 우유 벅벅 먹어. 거의 1리터씩 먹었어 우유를. 와 진짜 그런 어떤 설렘, 그런 설렘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그런 기분으로 침묵을 해야 된대. 이게 씨발 뭔 소릴까? 인생을 사는데 이런 기분으로 침묵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현장에서 절대 할 필요 없어. 지금은 그냥 just fucking 경험이야. experience. 술에 취한 듯 아무 생각 없이 목적성 딱히 없이 그냥 털레털레 걸어가면서도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설렘을 탁 느끼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발산하는 게 아니라 내면 속에 탁 담아두고 가만히 있는 그 어떤 침묵하는 게 누구를 보면서 떠오르고 있는 거니? 대합실에 있는 누구를 보면서, 승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승객들도 역시 뭘 가지고 있구나. 귀향하는 기분으로, 즉 설렘의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잡고 있는 거지. 맞아? 근데 잘 봐. 맞아, 한번 읽어볼게.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의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 체험에 귀를 적십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귀향하는 기분으로 있습니다. 지금 요거까지 지금 잡으신다면 너네가 현장에서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거는 설렘밖에 없어요. 설렘밖에 없다고. 근데 잘 봐. 문제가 있어. 지금 여기 있는 화자 뭐 있니? 그리움이 있죠. 부재하는 대상을 뭐 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뭐가 있는 거고? 결핍이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있는 승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화자의 내면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화자의 내면이 여기 있는 승객한테 뭐 된다라고 얘기하셔야 돼? 그쵸? 투영이 되면서 동시에 뭐 돼야 되는 거야? 동일시가 돼야 됩니다 라는 거에 동의하시겠지. 맞아요? 맞아? 그럼 잘 봐. 그럼 이 귀향하는 기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겠어? 뭘 전제로 하는구나?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전제로 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설렘이라는 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지. 왜? 화자의 내면대로만 읽으셔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자연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이 입술 담배라는 얘기가 뭐 모르셔도 돼. 그냥 이제 징언징언 씹어서 피는 담배요.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요. 그래 지금은 모두들. 너네 또 이거 보고서 설마 이걸 그래 이제 예스 그래 이거 축방 날아간다잉. 알아둬. 얘는 그리하여의 준말이에요. 이래? 그래는 뭐? 그리하여의 준말. 실제 예시 보면서 확인해보자. 얘 그만 일어나 일 좀 해라. 그래야 올 가을에 벼가 잘 되면 너 장가들지 않니? 그래 귀가 번쩍 뜨여서. 여기서 그래가 뭐라고? 그리하여 귀가 번쩍 뜨였다. 됐니? 하나 더. 사실 을뜨기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저녁 때 돌아온 집주인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걔도 그만 분별은 있을 거 아이가. 그래 예스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뭐라 얘기했어? 그리하여. 되니? 그리해서 그런 상껏하고 욕짓거리하고 그러다니 이런 얘기 나오지. 그리하여입니다. 다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눈꽃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는 시간이 또 뭐 하고 있구나. 시간이 또 뭐 하고 있구나. 경과하고 있구나 잡으셔야겠죠? 그럼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그리움의 정서가 뭐 된다라고 얘기하실래? 심화되고 뭐 한다? 지속되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주셔야겠지. 화자의 내면도 역시 뭐 하고 있고 그리움의 정서가 뭐 되고 있고 고조되고 있고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시고 있대. 야, 눈꽃은 화음을 낼 수가 없다 얘들아. 눈꽃이 어떻게 소리를 내요? 근데 뭐라고 읽으셔야 돼? 눈꽃이 뭐 하고 있으니? 쌓이고 있으니. 마치 그게 어떻게 들리는 거야? 화음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지. 맞아? 자정이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잘 봐. 자정이 넘으면은요 뭐라 나와 있어? 낯설음과 뭐라 나오니? 뼈아픔도 다 뭐래? 설원이래. 잘 보세요. 이제 나온다. 이제 나온다. 보세요. 지금 그러면 여기 있는 승객들과 그리고 여기 있는 화자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얘기하실래? 낯섦과 뼈아픔을 느끼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셔야겠지. 그럼 얘기해봐. 현실이 어떻게 인식되는 거겠어? 부정적으로 인식됩니다. 가능하시죠? 그럼 부정적 인식 떴으니까 바로 뭐 나와야 돼? 이상과 현실의 뭐? 괴리 바로 튀어나오는 거지. 맞아? 그래서 뭘 느끼는 거야? 낯설음, 괴리감을 느끼는 거고 뼈아픔,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 얘기지. 근데 왜 자정이 넘으면 얘들은 다 설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현실에 있는 이 부정적 인식들도 눈에 다 뭐 할 것이다. 묻힐 것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지. 맞아? 단풍잎 같은 몇잎에 차창을 달고 밤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뭐라 나와 있어?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한대. 또 나옵니다.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해. 그럼 얘기해봐. 지금 이상과 현실의 괴리였죠? 현실은 어디에 있는 현실이고 대합실에서 현재 느끼고 있는 현실이고 그럼 이상은 뭐라 얘기하실래? 이상은 뭐라 얘기하실래요? 뭐가 이상일까? 그리움. 우리 이거 기억나? 제가 동경하다 그때도 한 4번, 5번 얘기했을걸? 동경하다의 의미가 뭐였어? 첫 번째는 뭐? 지향하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쵸? 그리워하다. 맞니? 그러면 여기 있는 화자께서는 그리워하기 때문에 무엇을 동경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 그리웠던 순간을 뭐한다? 동경하고 또 뭐한다? 지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지. 맞아? 아하, 그래서 여기 있는 화자는 그리웠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는데 그 그리웠던 순간에 대한 결핍이 있고 이거를 뭐 하고 있구나. 이거를 뭐 하고 있구나. 봐봐. 두 글자.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지. 됐니? 얘가 그래서 뭘로 세팅되는 거겠어? 이상으로 세팅됩니다. 문제없지.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요. 이게 눈물을 아니다. 뭐예요? 톱밥난로를 보면서 여기 있는 승객들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무엇을 짓고 있구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지. 맞니? 맞아요. 참고로 여기 있는 사평역에서는 동명의 소설인 사평역이라고 하는 거를 리메이크한 겁니다. 기출됐었어. 가보시죠. 39번. 38번이구나. 해봐. 가는 나와 달리 비유를 통해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 잘 보세요. 비유는 뭐였어? 비유는 뭐였어요? 빗대어 표현하다라는 거였지. 빗대어 표현하다. 맞아요. 그럼 빗대어 표현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해봐 그냥.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니 없니? 없죠. 봐봐. 요게 중요하지.
새로운 인식을 드러낸다. 야,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갖다 놓고 풀려고 하면 이거 문제 틀릴 수가 없어요. 정답률 90몇 % 나올 거야. 왜 그러면은 비유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낼 수 있는 건데? 봐봐. A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 A라고 하는 대상이 뭐가 있어? 대상에 뭐가 있어요? 속성이 있지. 근데 그 속성을 어디에? 다른 대상인 B에다가 빗대어 표현한다고. 그러면 뭐라 얘기하실래?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소재와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소재 장면이 될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서로 다른 소재들이 A라고 하는 것의 속성과 B라고 하는 속성에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겠어?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겠어? 유사성으로 서도 못 된다. 연결되고 결합되고 통합된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이 얘기. 됐니? 사과 같은 내 얼굴. 사과랑 내 얼굴의 공통점이 뭐라는 거야? 동그랗다 그리고 빨갛다 이런 얘기겠지? A라고 하는 대상, 내 얼굴, B라고 하는 거, 사과. 얘네 둘 사이에 유사성으로 연결, 결합, 통합되니까 동그랗고 빨갛고 예쁘다라고 하는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고. 이해되세요? 2번. 나는 가와 달리 시상이 전개되면서 역동적 분위기가 정적인 분위기로 바뀐다. 야, 분위기 내가 뭐라 얘기했어? 상황. 역동적인 거. 동적입니다. 이렇게만 읽어도 된다고 얘기했었지? 근데 나에선 어때?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막 그래? 다 뭐 하고 있어요? 앉아서 졸고 있지? 맞아? 역동적인 거 없고요. 3번. 하강의 이미지를 나는 상승의 이미지. 미친 소리야.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지. 4번. 가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현재 마주하고 있는 거 뭔데? 가에서는 뭐 보고 있는데요? 사과요? 구름을 보고 그 다음에 뭘 보고? 푸른 산을 보면서 화자에 뭐가 들어간다 나와 있어 지금? 뭐가 나와 있대? 그리움. 그리움. 나는 과거의 순간. 과거의 순간이 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리웠던 순간. 그거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난다 이 얘기지. 과거의 순간과 그리움을 딱 합쳐버리면 뭐가 되는 거겠어? 그리웠던 순간. 되니? 5번. 가와 나는 모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반복해서 독백적으로 변화를 준다. 스스로에게 묻는 걸 뭐라 해? 자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반복하니까 뭐가 생겨? 운율과 리듬감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변화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지. 변주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거 독백적어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였어요? 청자를 설정하지 않고 말을 뭐 하는 거? 건네면 무조건 뭐야? 독백이야. 이해되니? 39번 가보자. 휴. 애들 표정이 정말 가관이구만. 씨발 진짜 내년에도 고3 애들만 이 모양이면 폐강해버려야지. 수업 안 할 거야. 때려쳐 씨.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보기 봐봐. 파초우는요 조지훈이 스스로 방랑시편이라고 했던 작품들 중에 하나래. 방랑이라고 나와있지? 다시 얘기한다. 방랑 뭐? 방황하고 뭐한다? 유랑한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을 떠돌면서 자연과 뭐한대요? 교감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지. 교감이 뭐야? 교감. Fuck you. 자연과 뭐하고 있구나. 연대, 유대,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친밀감을 가진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뭐라 얘기하시면 돼? 자연, 친화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지? 맞아? 저녁에도 소리를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면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견적 뜨네요. 잘 봐. 창을 통해서 푸른 산을 보는데
그 창을 열었을 때 뭐가 들렸어? 뭐가 들렸니?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라고 나왔었지. 여기 있는 요 물소리를 들으면서 창문을 열어서 뭐 하는 거야? 푸른 산을 보고 있는 거였지. 맞아요? 그럼 잘 봐. 그럼 소리를 매개로 교감하면서 성찰한다는 얘기가 뭔지 한번 가보자. 요걸 지금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물소리기에 날마다 바라도 뭐하다? 그립다. 그래서 물소리를 창을 열고 물소리를 들으면서 산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는 거지. 나의 내면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두 글자 뭐였고? 성찰. 그럼 얘 봐봐. 내가 현역 때 풀었던 6월 모평이에요. 얘 봐봐. 수추는 물을 마구 헤쳐놓고는 다시 들여다보았지만 음료를 완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미워하였다. 따라서 시냇물도 미워하였다. 이게 뭐니? 이게 뭘까? 잘 봐. 에이. 여기 있는 수추가 원래 개빠은 새끼예요. 왁구가 개빠은 놈이야. 근데 잘 봐. 여기 수추 있어. 수추 뭐 봐? 수추 뭐 봐요? 수추 뭐 봐? 물 보고 있지. 그럼 수추가 물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는 물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뭐 한다? 인식한다라고 얘기했었지. 내가 그때 얘기했었죠. 물이 됐든 거울이 됐든 내가 그때 해리포터도 보여줬던 거 기억나? 거울을 보면서 거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비친다는 얘기는 해리의 내면에 뭐가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싶은 내면이 있기 때문에 거울에 그렇게 드러난다고 얘기했었지. 수추도 역시 물을 보고 있어. 그런데 그 물에 뭐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야? 얼굴이 떠오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얼굴을 미워하니까 시냇물도 어떻게 보여? 밉게 보입니다. 지금 이 얘기죠. 그럼 얘기해봐. 수추는 물을 통해서 뭘 인식하고 있다고 얘기하실래?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니까 두 글자 뭐? 두 글자 뭐? 성찰. 그럼 즉 수추는 물을 통해서 자신의 무엇을 인식하고 있구나. 자신의 뭘 인식하고 있다. 내면 세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죠? 수추는 물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인식하고 있어. 그럼 여기 있는 물은 뭐라고 얘기할래? 자기 성찰의 무엇이다. 매개체입니다. 가능하시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뭐였어? 미움이었지. 그럼 얘기해봐. 밉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한 거야? 부정적으로 인식한 거야? 부정적 인식이지. 그래서 수추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면서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럼 뭐에 대한 결핍이 있다라고 얘기할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음료를 완성한 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아? 그럼 수추는 음료를 완성함으로써 뭔가 자신의 어떤 모습이 변화하기를 바란 건데 실제로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나서 뒤로 가보시면은 시냇물을 구부렸을 적에 환희의 얼굴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은 삶의 경이로움이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입은 웃고 있었고 뺨에는 땀이 구슬처럼 매달려 있었으면서 만물의 소멸에 대해 뭐했다? 겸손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얘기해봐. 또 물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인식했어.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이 결핍이 어떻게 된 것처럼 느껴져? 해소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미움의 정서에서 다시 뭘로 바뀌었구나? 기쁨의 정서로 바뀌었구나. 여기 있는 물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인식했다고. 이해돼? 왜?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울이나 어떤 다른 거에 비춰져 있는 모습이 아니고선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이해돼? 그래서 물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인식하니까 얘는 무엇이구나? 성찰의 매개체이구나 라는 걸 잡으신다면 당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기억과 니은의 공통적 기능으로 적절한 것은 수추에 뭐라 나와 있어? 자기 확인을 뭐한다? 매개한다. 여기 있는 물이 자기 확인, 즉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을 뭐한다? 매개하는 요소입니다 라는 얘기라고. 되시겠어요? 다시 봐봐. 똑같네. 구조는 똑같네요. 여기 화자 계십니다.
역시 뭐 하고 있는 거야? 소리를 매개로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구나? 자신을 뭐 하고 있다? 성찰한다 라고 나와 있지? 소리를 매개로 자기 자신을 똑같이 성찰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뭘 느꼈어? 뭘 느꼈어요? 그리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능하지? 소리를 매개로 창을 열고 그리움의 정서를 인식했으니까 얘도 똑같은 맥락에서 성찰하고 있습니다. 성찰의 매개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의 이런 태도는 잘 봐. 뭐라 나와 있어? 자연과 뭐가 되려는 거? 하나가 되려는 거. 네 글자. 자연, 합일. 이거를 되려고 하는데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뭐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은둔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 그럼 잘 보세요. 잘 봐. 헤이, 나만 봐. 그러면 우리가 요걸 딱 놓고 봤을 때 얘기해봐. 화자는 그러면 지금 뭘 지향하고 있는 거니? 뭘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 하나 되는 것. 그게 뭘로 드러나는 거야? 푸른 산. 그럼 보기를 통해서 이걸 다시 보면 여기 있는 푸른 산은 곧 무엇이다? 자연과 뭐 되려는 것? 합일되려는 걸 지향하는 것인데 현재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자신의 어디에서 벗어나서?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한다고. 벗어나려 한다고. 그래서 자연의 은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지. 그럼 얘기해봐. 화자께서는 이 결핍이 뭐 때문에 생기는 결핍이겠어? 현실에서는 자연과 합일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해돼? 다시 봐. 화자는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은둔하려 한다. 그럼 여기 있는 현실은 이제 뭘로 바뀌어? 자연과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두 글자. 속세.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얘기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구나?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고? 결핍이 생기는 거고. 맞니? 그러면 여기 있는 화자께서는 그러면 뭘 지향하는구나? 자연으로 가고자 한다. 그 자연이 뭘로 형상화되어 있고? 푸른 산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거고. 되시겠어요? 됐니? 지금 여기에 세팅이 되셔야 돼. 다시 봐. 이 밤을 어디에서 쉬리라던 고는 한 송이 구름에 방랑자로서 자신의 심정을 뭐하고 있구나? 투영하고 있구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문제 없고요. 2번. 성긴 빗방울이 후두기는 소리가 저녁 어스름 소리와 어우러진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 화자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감각적으로 제시한다. 예스. 한 가지 더. 야, 감각적으로 제시가 뭐예요? 두 글자. 감각적으로 제시된다. 두 글자. 묘사. 3년에서 4연. 화자가 푸른 산을 대하는 태도에서 태도는 뭐였어? 내면 세계대로 뭐 하는 거? 행동하는 것. 화자가 자연 세계를 여기 뭐라 나오니? 지향하고 있습니다. 4번. 들어도 싫지 않은 물소리는 화자와 자연과의 교감이 자연의 소리를 통해서 뭐하고 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지속되는데? 아까 얘기했었지. 저녁부터 언제까지? 아침까지 계속 못 되고 있으니까. 시간이 경과하고 있으니까. 5번. 어디매는 자연세계를 방랑하는. 잘 봐. 헤이. 자연세계를 방랑하니? 잘 보세요. 방랑 아까 내가 뭐라 얘기했어? 방황하고 뭐한다? 유랑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화자는 어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 현실,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방랑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자연을 꿈꾸고 있는 거니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현실 공간을 가리킨다라고 나와 있어. 잘 봐. 헤이. 그럼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화자는 방황하고 방랑하고 유랑하고 있는 상황에 계속해서 어디를 지향은 하지만은 푸른 산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뭐해? 갈 수 있어 없어? 없는 상태지? 맞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현실 공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아직 도달하지 못한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연세계를 뭐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지. 일단 첫 번째 자연세계 방랑이 아니고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 잘 봐. 한 가지 더. 원래는 이렇게 하신 게 맞는데 너네가 만약에 현장에서 선생님 현실 공간인데 화자가 벗어나고자 했던 현실 공간이잖아요. 그럼 아직 화자는 자연을 지향은 하지만은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결핍이 해소가 안 된 거고 그래서 자연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현실을 뭐하고 있다.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뭐하고 있다. 세 글자.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여전히 이 속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화자는 나 도대체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현실을 돌아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맞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네. 현실 재인식을 했다면 푸른 산을 보면서 성찰했지. 성찰했는데 여전히 도달하지 못한다는 걸 실감을 했고 다시 현실을 뭐하게 되면서 재인식하게 되면서 어디에서 쉬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속세, 현실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더 심화되겠어? 결핍이 더 못되고 심화되면서 여기 있는 푸른 산에 대한 그리움이 못될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 되시겠어요? 근데 확실히 아닌 건 뭐가 아니야? 자연세계 방랑이 아니지. 아니 어디에서 방랑하는 거야? 현실 세계에서 방랑한다. 되시겠죠? 40번. 사평역에서 화자는요, 대합실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 뭐라 나오니? 공감 어린 시선, 공감하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시선으로 불빛 눈들을 바라보면서 고단한 삶을 견뎌내는 사람들의 무엇에? 속내, 다른 말로 내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줌의 눈물은 화자가 바치는 작지만 진심 어린 하나의 선물이다. 그냥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야?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가보자. 적절하지 않은 거 보시는 거예요. 1번. 한 줌의 톱밥이 불을 피우는 데 쓰여 추위를 해주는 것처럼 한 줌의 눈물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상황을 견디는데 무엇이 된다? 위로가 됩니다. 무엇에 따르면? 보기에 따르면 지금 이런 어떤 공감을 하고 있는 요 모습이 전부 다 뭘로 들어가는 거야? 한 줌의 톱밥 앤드 한 줌의 눈물로서 전부 다 형상화되는 거지. 맞아? 한 줌의 톱밥, 한 줌의 눈물. 2번. 아이고. 화자가 사람들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것을 보면 왜 속내를 왜 잘 이해하는 건데? 여기 있는 승객들의 내면에 뭐하고 있으니까? 공감하고 있으니까. 한 줌의 눈물은 할 말이 있는데도 침묵하는 사람들의 속내에 화자가 뭐하며? 공감하며 흘리는 것이다. 3번. 눈꽃의 화음이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으므로 한 줌의 눈물은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내는 화자의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한 줌의 눈물이 극복하기 위한, 이거 잘 봐. 열악한 상황을 드러낸데 열악한 상황이 뭔데요?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거. 부정적 인식이잖아 지금. 맞아? 근데 그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대요. 자, 봐봐. 헤이.
의지가 드러나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결핍이 있어야 되고 지향이 있어야 되고 이상세계가 존재해야 되지. 근데 우리가 했던 거는 결핍이 있고 지향이 있는데 뭘 지향하는 거였어?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면서 눈물 흘렸던 거지. 맞아? 그리웠던 순간을 이상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있는 눈꽃의 화음은 그런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죠. 맞아? 정확히 읽어야지. 결핍이 되어 있는데 뭘 지향하기 때문에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는 그 모습이 뭐야? 상황을 뭐 하려고 하는 거?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거지. 이래? 답은 그래서 3번이고 4번. Yes. Yes. 소박한 것이 있다. Yes. 선생님, 왜 과거의 추억이 소박한 데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야, 그리웠던 순간들이 다 소박하지 뭘, 씨. 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잘 봐. 소박한 데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 사실 이 과거의 추억이라는 게 과거의 추억이면 거대한 걸 수도 있고 소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 굳이 소박하다고 단정을 짓나요? 우리 코리언이잖아.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 친구들 만나가지고 13년 전, 14년 전 얘기하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에피소드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 사실. 그냥 과거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더랬지 하면서 그냥 하하호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소박하다라고 부른다 이 얘기야. 되시겠어요? 이건 좀 언어적 감각이야. 5번. Yes. 힘을 뭐 하고자 한다? 보태고자 한다. 이해되니? 공감이기 때문에. 되시겠죠? 제가 한 1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되시겠죠? 끊었다 갈게요.